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가정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5년 차가 가까워오네요. 아이들 둘 낳고 남편이랑 내 새끼들 잘 키워보겠다고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니.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좀 적고 애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본바탕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내인 저나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도 강한 믿음직한 가장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은 잘 챙기지 않는 사람이면서 항상 가족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정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식 낳은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들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낳아놓고도 나 몰라라.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 행복하든 말든 관심도 없는 무책임한 부모들도 있는 법이죠. 남편이 이렇듯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들에게 책임감이 투철한 가장인 것은 스스로 타고난 천성이기도 하겠지만 환경의 영향도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이 어릴 적에 어머니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자란 자식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아들만 둘 있는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막내라고 하면 집안에서 응석바지 취급받으며 집안 어른들 사랑을 독차지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제 남편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장남이라고 온 집안 식구들 관심을 한몸에 차지했던 형의 그늘에서 항상 관심이 고픈 아이로 자라나야 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신 시아버지도 은근히 막내 아들인 남편보다 장남인 아주버니를 차별했지만 그건 시어머니 하는 짓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집안에서 5대 독자였고 시부모님들 제외하면 남편 형제라고는 없었던 탓에 시어머니 역시 아들 낳는 것에 대한 압박을 적지 않게 받았던 것 같기는 하더군요. 시집와서 몇 년을 아이 보지 못하다가 겨우 본 것이 첫째 아들인 아주버니였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자손도 못 낳는 천덕꾸러기 취급받다가 아들 낳았다고 순식간에 대우가 상승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디 한 군데 기댈 곳 없는 자기 살려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아주버니를 아들이 아니라 거의 상전모시도 떠받들고 산 모양이었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한미한 친정에서 시집와서 길하고는 못 펴고 살았던 사람이 아들 하나 낳았다고 대접이 달라졌으니 자기 인생 피게 만들어준 아들이 귀하게 여겨졌을 법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아들인 제 남편을 홀대할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아들 하나 더 낳아 놓았으니 시가에서 대접이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내 남편 낳았다고 시어머니한테 무슨 불리할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정작 어린 막내 아들은 평생을 찬밥 취급했으니 남편이 자기 본가 식구들에게 도무지 정을 붙이지 못한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장남과 차남의 차별의 역사는 아주 유구했습니다. 남편이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도 자기 형보다 자기가 우선이 된 적이 없다고 했으니 평생 자기 형 그늘에 가려 찬밥 취급 당하고 살았겠죠. 남들한테 내세울 만큼 대단한 집안이라도 되어서 장손이니 뭐니 떠받들고 지내는 거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만한 구석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평범하다 못해 내세울 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 어른들 중에
자손이 배우고 따라야 할 만큼 인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장손만 대접하면서 다른 자식 서럽게 키웠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지경이에요. 저도 아들 둘 키우는 엄마잖아요. 큰아이 낳았을 때야 처음 엄마가 되는 경험을 했으니 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둘째가 첫째에 비해 귀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외동으로 자식 두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혹자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큰아이나 작은아이나 여전히 엄마의 손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소중한 아이들일 뿐인데 똑같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 둘을 차별하다니 그건 부모로서도 실격이지만 형제간 사이를 부모가 나서서 갈라놓는 일이기도 해요. 실제로 제 남편 역시 자기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사랑과 관심, 지원을 독차지했던 자기 형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 잘못을 시작한 것은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커가면서 자기만 집안에서 받을 거 다 싹 다 챙기고 동생은 소홀히 대하는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자기 욕심에 가뜩이나 서러울 동생 외면했으니 아주버니도 제 남편에게 잘못한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릴 때는 좋은 반찬, 귀한 것들 죄다 제 형한테 몰아주고 숟가락질, 젓가락질도 서툰 아이에게 지사스럽게 밥상머리에서까지 큰아들과 차별하는 모친 탓에 혼자 숨죽여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저와 만나기 시작한 초반에는 차마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말 꺼내지도 못하던 사람이 결혼 이야기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던 상처를 털어 술김에 털어놓았을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희 집은 위로 언니랑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제가 많은 편이거든요. 자라나면서 투닥투닥 서로 다툴 일은 많았다 할지언정 내 언니, 오빠, 동생 몫을 내 것보다 먼저 챙기고 서로 보듬어주며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고 항상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애 깊은 형제자매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대단한 재산 가진 집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부모님께는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낳아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나이 이만큼 먹고 나니까 의지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 준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참 인생의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 형제들에게 그런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고요. 이렇듯 비슷하게 자랄 때 대단하게 가진 것 없이 자랐다 하더라도 저는 마음만큼은 풍족하게 자라났다고 생각했는데 제 남편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린 시절 부모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제 형에게만 주어지는 사랑에 부러워하며 상처받은 그 작은 아이를 꼭 껴안아주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그 사람의 상처 많았던 유년 시절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남편이 결혼 이후로 차츰 자기 본가 가족들에게 정을 떼고 저와 제 아이들에게만 집중했던 건 역시 내심 그 사람 본심은 오래전부터 자기를 외면한 핏줄에 대한 기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자기 어머니가 형만 저렇게 예뻐하는 걸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하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면 나도 예뻐해 주실 거라며 안간힘을 썼던 남편이었지만 커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체념했던 것도 같아요. 저희 남편 어릴 때부터 참 열심히 공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양보 잘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다던데 그게 모친의 애정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도 집안에서 대학 등록금은커녕 대학 입학금조차 지원받지 못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성인 되고 정이라고는 없는 본가에서 독립해서 대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무것도 집에서 받는 것 없이 아등바등 자기 힘으로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해서 스스로 벌어 학비를 충당한 남편이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잠깐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 장사가 반짝 잘 되어서 집안 형편도 충분히 자식 대학 공부 정도는 시켜줄 수 있었다고 하던데 은근슬쩍 도와주려는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재성이 제 대학 가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돈을 펑펑 써요. 현성이 쟤는 지 앞가림 알아서 놔둬도 잘하는 앤데 뭐하러. 사실 시아버지도 남편한테 잘못한 거 참 많은 분이시거든요. 막내 아들이 그렇게 집에서 제대로 된 돌봄받지 못하고 크는 내내 상처받을 동안 제대로 된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것도 아니었고요. 시어머니보다 정도가 덜했다 뿐이었지 평생 5대 독자라고 집안에서 떠받들어져서 살아온 양반 사고방식도 크게 다를 바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시어머니보다는 둘째 아들을 가엾게 여긴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 못하다가 형편 조금 펴서 막내 아들 학비라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시어머니 저 난리통에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그렇다 한들 정말로 아들 학비 대줄 생각이 있었더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지원을 해줬겠죠. 그러니 시아버지도 그동안 해온 짓에 양심이 찔려서 신용만 한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워낙 시어머니가 징글징글하게 굴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아버지는 아마 없는 것보단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대학 시절 병환으로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남편 입장에선 정말로 집안에 마음 붙일 곳이 없어졌겠죠. 남편도 등록금 문제로 집안에서 큰 소리 나면서 정말 제대로 제 모친에게 정을 뗐습니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저희 결혼할 때라고 해서 시가에서 기대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시아버지 하시던 장사가 반짝 잘 되던 것도 시아버지 병으로 알아놓으시고 가게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요. 평생 집안에서 장난 타령이나 할 줄 알았지. 밖에 나가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던 시어머니가 없던 경제력이 갑자기 생겨날 일도 만무했고요. 참 웃기는 게 그렇게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 주제에 아쉬워지니까 기댈 구석으로 삼은 건 또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돈 벌고 제대로 사람 구실하는 게 제 남편뿐이었으니 그간 당신이 한 행실은 생각도 안 하고 염치없게도 제 남편 능력에 기대어 살고자 하신 거죠. 상황이 이러했으니 저희 결혼한다고 해서 지원이나 이런 건 애초부터 일절 기대해 본 적 없어요. 제가 그 사람 상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런 걸로 불편하게 해서 남편 상처 하나 더 만들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게 정말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니까. 어차피 조금 부족해도 양가 집안 도움 받지 않고 우리 선에서 해결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 끝냈잖아. 우리끼리 말이야 그렇게 했어도
장인 장모님은 어떻게든 우리 새 출발하는 데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하지라도 않으면 진짜 양심도 없고 염치 없는 놈이지. 남편 집안 사정이 그러해 양가의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양가의 반응도 참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속도 없이 자식 다 키워놨는데 그럼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해야지. 저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놓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남편한테 미리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참 만만치 않은 시모짜리가 되겠구나 싶었죠. 반면 저희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딸 자식 결혼시키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있겠나? 사실 저희 부모님 같은 반응이 일반적인 정상적 부모님의 반응이겠죠. 저희 친정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한 언니 오빠나 곧 결혼 예정이 있었던 남동생도 제대로 된 혼수 하나씩 해주겠다고 성화였어요. 처음에는 자기 본가에서는 자식이 결혼하는데도 남처럼 구는 남편 민망할까봐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 친정 식구들이 너무 서운해하셔서 결국 마지 못한 척 여러 도움을 받게 됐어요. 항상 자기 집에서 찬밥 취급받기 일쑤였던 남편 입장에선 자기 가족들과 처가 식구들이 비교가 되지 않기가 더 어려웠겠죠. 제 남편을 식구로 받아들인 이래 자식들 챙길 때 항상 제 남편도 똑같이 챙겨주시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남편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참 잘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게 자란 놈도 사위라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내 부모도 해준 적 없는 사랑 주시는 분들인데 내가 당신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내리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어. 당신이 내 귀인이다.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자기 감정 표현 시원하게 잘 못하던 사람이 한 잔씩 술 나누어 마시고 나면 이렇게 저와 제 친정 식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미안함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남편 자라온 속사정 두루시고 내일처럼 가슴 아파하시며 둘째 사위를 살뜰하게 챙겨주신 친정 부모님께 저 역시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시가에서는 처음부터 정이 간 적이 없었어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자식한테 바라는 것만 많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라고 대접받으려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평생 그렇게 당해온 거 저한테까지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저와 직접 연락하는 것조차 차단하려고 드는 남편이었어요. 아니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전화도 놓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네 서방 창가 갔다고 유난 떠는 것 좀 봐라. 어머니가 저 사람한테 따로 연락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저 사람도 사회생활한다고 바쁜 사람인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괜히 바쁜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저한테 하세요. 자기 친아들도 장난만 위한다고 홀대하는 사람이 뭐 며느리라고 대접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시어머니가 자꾸 저 귀찮게 연락하려 두는 것도 자기 필요한 거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걸 아니까 남편도 어떻게든 저 시어머니 진상 겪지 말라고 저렇게 강경하게 나온 거였겠죠. 심지어 당시 시가 생활비 일부도 꾸준히 남편이 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가게 처분하고 남은 돈은 당연한 결과겠지만 단 한 푼도 제 남편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네 쟤 결혼하면 집도 알아봐줘야 하고 앞으로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게 무슨 돈이라고 함부로 써? 목돈 손에 쥐고도 아들 결혼할 때 10원짜리 한 장 내놓지 않은 시모였습니다. 그걸 남편도 모르지 않으니 정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생활비만 조금 도와주는 거였죠. 지금까지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그 돈 아까울 지경이지만
그래도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게 내 팔자려니 하고 참은 것뿐이야. 그 이상은 단 한 푼도 어림없어. 저 볼 때마다 요새 물가가 얼마인데 생활비가 너무 적니 어쩌니 그렇게 염치도 없는 소리 해대는 시어머니 보며 사람은 나이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런 사람한테야 얼마를 더 준다 하더라도 물주로 여기는 둘째 아들 돈은 조금도 귀하게 생각할 뿐이 아니시니 저도 남편 하는 일에 딱히 입을 대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그렇게나 자기 모친의 사랑 듬뿍 받는 아주버니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한마디로 참으로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이미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던 아주버니는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집에서 빈둥대는 그야말로 백수였어요. 만나는 여자에 당연히 없었죠. 그 나이에 나이보다 몇 살은 더 들어 보이는 관리 안 된 형편없는 외모에 그렇다고 직업이 있기를 하나 따로 모아놓은 돈이 있기를 하나 제정신 박힌 여자라면 미쳤다고 그런 남자를 만나주겠어요? 처음 보는 제 눈에 보기에는 아무 할 일 없이 한심하게 시간만 죽이고 있는 후줄근한 백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 나이 먹도록 저 꼴을 하고 사는데도 여전히 자기 큰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시모였어요. 세상 여자들 눈깔이 다 삐었다. 우리 큰애만큼 잘난 남자가 어디 있다고? 듣는 저로서는 말 상대조차 해주기 싫을 정도로 기가 찬 소리였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그런 모자라고 한심한 큰아들 소개시켜줄 여자를 제게 무슨 빚이라도 진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모 태도였어요. 쟤도 이제 곧 있으면 마흔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너는 참 아주버님이 저렇게 혼자 계시면 참한 아가씨를 데려다가 소개도 좀 시켜주고 그럴 생각은 안 들디? 주제도 모르고 나불대는 그 소리를 듣고는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아니 저런 인간 소개시켜줬다가 누구한테 뺨을 맞으려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요구를 합니까? 주제에 제 남편은 앞에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욕먹을 거 뻔하니까 저한테만 따로 그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거 참고 듣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남편한테 바로 쪼르르 죄다 일러바쳤습니다. 기어이 노망이 들었나? 지금 누구한테 무슨 짓을 시키는 거야? 남편이 정말로 노발대발해서 시어머니한테 난리를 치고 나서야 겨우 저한테 여자를 소개시켜달라느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걸 제 남편에게 일러바쳤다고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봤자 뭐 어쩔 거예요? 자기만 저 마음에 안 듭니까? 저도 제 남편 크는 내내 그렇게 상처 준 저 사람, 제 남편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였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잘 보일 생각도 없었고요. 그렇게 홀대하던 작은 아들한테 밉보였다가 그나마 받고 있는 얼마간의 생활비마저 끊길까봐 이제 와서 눈치 보는 신용하는 시모의 속물적 기질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참한 며느리감 소개시켜달라는 얘기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보는 사람마다 이리저리 찔려가며 많이도 하고 다녔던 모양이더라고요. 친척 어르신들이 다들 혀를 내두르며 욕을 하는 걸 듣고서야 저도 저희 부부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놈 저거 클 때도 자식 옳게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싸고 돌기만 하더니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놈을 어디다 찍어붙이고 있어. 오늘 저 귀한 아가씨 인생 망칠 일 있어? 염치도 없다. 염치도 없어. 그러니 주변에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모나 아주버니나 기피 대상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라고는 손 놓은 지 오래고 무슨 한심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우리 장남 네 새끼라며 부둥부둥 싸기만 했으니 아주버니의 현재가 저렇게 된 것이
전적으로 아주버니 혼자만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모친이라는 양반이 무슨 사고를 치고 다녀도 잔소리 한마디 안 하고 알아서 다 수습해 주는데 아주버니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은 셈이죠. 시모야 자기가 자식 새끼 저렇게 키워놨으니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쳐도 아주버니도 엇나갈 때 좀 제대로 훈육할 수 있는 올바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사람 행실하고 살 텐데 싶어 여러모로 시모가 좋은 부모는 결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자식들한테 부족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넘쳐서도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뭐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몸이 부서져라 스스로 돈 벌어 대학 다니는 동안 재수에 재수를 거듭한 장남 뒷바라지 해야 한다며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꿍쳐놓았던 돈도 결국 헐어서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헛돈 써놓고도 공부의 뜻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아주버니에게는 그저 허송세월이었으니 고생하고 산 내 남편 생각하면 참 팔자 좋게 산 양반이죠. 제 남편이 주는 돈으로 정말 굶지 않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 귀한 장남 옷도 사입히고 더 좋은 것도 해먹이려면 돈 한 푼 벌지 않은 시모로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은 한 푼 만져보지도 못한 목돈마저 헐어쓰고 정말로 믿는 구석이라고는 저희 남편밖에 없었겠죠. 그동안은 참 한심하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대접 못 받던 동생이 번듯한 직장 다니며 결혼해서 자식까지 보고 잘 사는 거 보고는 아주버니도 느끼는 바가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쑥하게 차려입고 함께 있는 저희 부부 두 사람 힐끗힐끗 훔쳐보며 어떻게 저한테 여자라도 한 명 소개받고 싶어하는 꼴 보면서 솔직히 징그럽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면 적어도 주선자가 소개하기 창피하지는 않도록 자기 앞가림이라도 잘할 생각을 하든가. 제 모친이 우리 큰아들 가장 잘났다는 말 진짜인 줄 아는지 주제도 모르고 여자 만나고 싶어 안달난 꼴이 진짜 꼴 보기 싫었거든요. 그것도 몇 년 지나고 자기는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장가간 동생한테 생활비 받아 쓰는 것도 그거 모자라다고 만날 볼멘 소리하는 자기 모친 모습 보이는 것도 재수인 저 보기 민망해 하더라고요. 우물한 개구리가 그래도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살아가는 제 동생이나 동생의 가정 지켜보면서 남들 보기에 자기 처지가 한심해 보인다는 걸 뒤늦게 깨닫기라도 한 건지. 저희 친정에서 그래도 사돈이라고 선물로 들려보낸 귀한 음식 속도 없이 개걸스럽게 먹고 있고 그걸 또 며느리나 아들한테는 한 점 내놓지도 않으면서 큰아들 입에 들어가는 꼴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니 꼴 보면서 참 한상의 짝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렵에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거 얻어먹는 거 민망해하기도 하고 재수 씨도 좀 드시라고 슬쩍 그릇을 밀어주기도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저 인간도 철이라는 게 드나 속으로 내심 놀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시어미 눈초리야 아주 아까워서 죽으려는 티가 났지만요. 그렇게 답지 않게 제 눈에 잘 보이겠다고 하는 행동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다 먹은 설거지하고 있는 제 앞에서 한참을 쭈뼛대던 아주버니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씨, 제가 긴히 부탁드릴 일이 좀 있는데 사돈 어르신들께서 인복이 좋으셔서 주변에 사업하시는 지인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혹시 나 일할 만한 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저 꼴에 평생 제 모친이나
동생한테 붙어서 기생이 살 줄이나 알았지. 그 나이 먹도록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좀 놀라기는 했어요. 평생 남의 피 빨아가며 팔자 좋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속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어찌되었든 자기 힘으로 자기 앞가림하고 살아보겠다는 결심이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한들 아무런 경력도 없고 배움은 더더욱 없는 사람이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직원으로 써줄 사람이 있을 리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면서도 선뜻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미적지근한 제 반응에 조급해진 아주버니 말이 길어졌습니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건 잘 알아.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기회만 주면 군소리 않고 정말 열심히 잘해볼 테니까 어떻게 얘기라도 좀 꺼내주면 안 될까요? 내가 정말 우리 재수 씨 평생 은인으로 모실 테니까 내가 어디다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래. 하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평생 백수로 살아오면서 이렇다 할 지인이라 할 사람도 마땅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제 동생에게 이런 말 했다가는 모진 소리 돌아올 것이 뻔하니 그래도 자기한테 최소한의 동정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잘 찾아온 셈이었죠. 물론 아주버니에게 일자리 청탁받았다는 소리에 남편 표정이 단박에 험해졌습니다.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이어야지. 자기도 지 능력으로 어디 가서 이력서도 못 내밀어 볼 수준인 거 뻔히 알면서 그런 부탁을 해? 여보, 너무 그러지만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적은 돈이라고는 해도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이야 아직 우리 애 어리니까 괜찮다 하더라도 이제 둘째도 낳고 애들 크면 그것마저도 빠듯해질 텐데 아주버니가 취직해서 돈도 벌고 생활비도 알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그야 그렇지만 그 인간 회사 들어가서도 지금껏 살던 것처럼 하다 문제라도 일으키면 그걸 누가 책임져? 애초에 어디 들어갈 주제도 안 되는 인간들 소개로 연결해준 장인어른 장모님 입장은 또 뭐가 되고. 자기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일자리 소개해달라는 말도 하는 거 아니겠어? 자기도 창피했겠지. 그 나이 먹도록 동생한테 얹어서 지내는 게.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좀 정신 차리면 당신도 좀 편하고, 어? 저희 부부 선에서 끝나는 문제라면 또 몰라도 모자란 제 형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될 입장에 놓인 남편의 고민이 커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남편 몰래 저희 부모님께 먼저 운을 띄워봤어요. 워낙 그동안 쌓아놓은 게 없어서 번듯한 일자리 주선해주기는 어렵겠지만 간단한 사무보조하는 업무 정도야 어떻게 부탁해볼 만하지 않겠어? 윤서방이 우리 보기가 영 민망해서 말 꺼내기가 어려운가 보구나. 윤서방 하나만 놓고 보면 사람이 그렇게 똑 부러지고 단단하니 괜찮을 수가 없는데 매번 식구들 때문에 고개 숙여야 할 상황이 생기니 윤서방이 참 고생이다. 네가 잘 다독여줘. 저희 친정 부모님은 2번 생각도 안 해보시고 바로 적극적으로 아주버니 일자리를 찾아보겠다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 일이라면 항상 어떻게든 더 도와주고 싶어서 나서는 분이셨으니 예상했던 반응이었어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정말 장인어른 장모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마땅한 자리 없으면 괜찮으니까 절대로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뒤늦게 이미 아주버니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걸 알고 남편이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를 못했어요. 아유, 윤서방. 이러지 말고 일어나. 가족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이런 부탁도 못하면 그걸 식구라고 할 수 있겠어? 자네 마음 다 아니까 그럴 거 없어. 제 부모님께
죄송함과 감사를 전하는 남편을 보고 저도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도 모자란 제 식구들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며 살아왔겠죠. 그 생각을 하니까 기껏 일자리 구해줘 놓고 제대로 안 해서 또 내 남편 속 긁어놓으면 그때야말로 아주버니나 시어머니나 정말 가만두지 않으리라고 굳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분이 열심히 알아봐 주신 덕택에 가까스로 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인맥 관리를 잘하신 두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버니 스펙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조건이 열악했으니까요. 다행히 부모님께 크게 신세를 지신 적이 있으셨던 한 지인분께서 새로운 사무소를 여시면서 허드렛 일을 해줄 사무보조 자리를 내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 정말 고마워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 나 언제부터 출근하면 돼? 다음 달 중순에 사무소 여신다니까 그때 맞춰서 출근하시면 돼요. 아주버니, 제가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정말로 잘하셔야 해요. 요새 그런 자리도 취직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원래 사회초년생 중에서 면접 봐서 뽑으려고 하신 건데 저희 부모님 얼굴 보고 내어주신 자리니까 정말로 잘하셔야 해요. 그럼.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랬지. 자리만 있으면 정말로 내 맘 부서지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요. 곧 출근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전하자 뛸 듯이 기뻐하는 아주버니였어요. 나름대로 일자리 부탁할 때 간절해 보이기는 했지만 저 정도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부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 열심히 해서 모두가 우려하는 일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아, 재수 씨. 출근 날 전까지는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아직 시간이 좀 남기도 했고. 그래요, 그럼. 당사자가 직접 전하고 싶은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시모야 장난 관련해서야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니 자기 아들한테 그런 형편없는 자리 물어다 줬다고 난리나 안 피우면 다행이었어요. 딱히 서로 연락해서 귀찮은 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가뜩이나 최근에 자꾸 저희 신혼집 찾아와서 비비려고 하는 통에 골치가 아팠어요.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미리 연락을 하시죠. 그때는 저도 직장 다닐 때거든요. 퇴근해 보니 저희 집 현관을 기웃대는 시모 보고 놀랐습니다. 남편이 질색을 해서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집에 모시질 않았는데 현관 비밀번호 치는 저를 자꾸 힐끔힐끔 내다봐서 그것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딱히 별 용건도 없었습니다. 또 그 생활비 모자란다는 타령. 집안이 장남이 잘 돼야 바로 서는 법인데 네 남편은 인색해도 너무 인색하다. 주제도 모르는 소리 한 바가지였습니다. 결국 뒤늦게 퇴근해 돌아온 남편 눈총 받으며 내 자식 집에도 마음 편히 못 찾아오게 한다는 둥 구시렁거리며 돌아갔어요. 그러니 제가 불어 시모와 붙어 이야기할 생각도 안 들었고요. 여보, 여기 서랍에 넣어놨던 금 혹시 당신이 치웠어? 아니, 장모님이 당신 필요한 데 쓰라고 주신 당신 건데 내가 만질 일이 뭐가 있겠어. 왜? 그 자리 없어? 아니,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결국 도둑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저희 둘 다 직장 생활로 바빠서 누가 오지도 않았고요. 얼마 전 시모가 왔던 게 걸리기는 했지만 문 따고 나갈 때까지 내도록 저랑 붙어 있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안실에 내려가 일주일치 CCTV를 다 돌려보다가 너무도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을 때는 저와 남편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미친 여자가 기어이. 저희 부부 모두에게 연락도 없이 나타나서는 슬쩍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오는 여자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모였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허겁지겁 황급히 자리를 뜨는 와중에 시모가 금을 넣어두었던 금은방 주머니를
가방에 숨기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그 길로 남편이 저를 이끌고 시가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격분해서 당장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간신히 말렸더니 당장 그 손에서 금이라도 빼와야 한다고 말이죠. 아니 니들이 이 시간에 웬일이래? 놀란 척 해봤자 찔려서 저랑 눈도 못 마주치는 시모를 보며 저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아들집 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보고 문을 따고 들어와서 사돈이 며느리 챙겨준 재산을 훔쳐갈 생각을 합니까? 제정신이라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당장 가져와. 우리 장모님이 내 마누라 물려준 금! 당장 가져오라고. 그게 어떤 건데 감히 당신이 손을 대! 발뺌할 새도 없이 남편이 시모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그간 오죽이나 참았겠어요. 그런데 기어이 제 장모가 준 것을 제 아내의 것까지 훔쳐낸 모친에게 분노를 넘어 경멸과 원망을 쏟아내는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해준 것 없는 인간을. 그래도 어미라고 굶어 죽지는 말라고 먹여 살려준 그간의 은혜도 모르고 이제는 며느리 물건에까지 손을 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너야말로 그깟 돈 몇 푼 그거 해준다고 아주 유세란 유세는 다 떨어놓고는 낳아준 어미를 도둑년 취급해? 그럼 도둑년을 도둑년 취급하지. 한 적도 없는 부모 대접을 하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금이나 가져와. 두 번 다시 이 집구석 발 들일 일도 없으니까. 없어. 벌써 팔고 없다고. 뭐라고요? 그깟 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어미를 아주 때려 죽일 듯이 대들어? 니들이 가진 것도 많으면서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 어머니가 물려준 거 훔쳐간 도둑년 주제에 발악하는 그것 봐줄 생각 저도 더는 없었어요. 제 나름대로 모자란 인간들도 시가식구라고 챙겨주었더니 돌아오는 게 이런 거예요? 은혜도 모르는 인간,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죠. 당장 가지고 나와요. 안 그러면 우리도 법적 절차 밟을 수밖에 없으니까. 법 같은 소리하고 있네. 없다고! 팔아서 벌써 우리 큰아들 양복해주고 다 썼어. 내 새끼 힘들어 죽겠다는데 어미가 돼서 그런 것도 못해?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며느리 물건 훔쳐서까지 장남한테 갖다 바치고도 저 따위로 나오는 시모와 끝장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멍청한 건 알았지만 제발로 기어이 복을 걷어차시겠다니 곧 아주 제대로 후회하시게 되겠네요. 뭐야? 꼴에 발끈하는 시어미 그대로 두고 나와서 곧장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부터 넣었습니다. 가감없이 방금 겪은 일 전하니 두 분 분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 윤서방 생각은 않는다니? 어떻게 자식 집을 털어서 도둑질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말할 것도 없이 아주버니 새 취직자리 주소부터 했습니다. 제 입으로 직접 전하기도 싫어서 지인분께 편하실 대로 하시라 했더니 곧장 취소 통보를 한 모양이더군요. 곧바로 전화통해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재수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채용 취소라니? 아직 어머님한테 말씀 못 들으셨어요? 우리 부부는 도둑놈들이랑은 상종 못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아주버니 정말 모르셨어요? 집구석에 돈 나올 때라고는 없는데 모친이 주제에 넘치는 양복이니 물건이니 신나게 가져다 나를 때 그게 다 어디서 나왔을 거라고 정말 예상 못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그렇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막말로 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말하는 꼴을 보니 제 어미가 며느리한테 금을 훔쳐다 제 밑에 갖다 바친 거 모를 리가 없는 아주버니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인간이 쉽게 바뀌나요? 저런 것도 사람 구실하게 해주겠다고 내 부모한테까지 부탁해 일자리를 알아보다니. 받아 처먹을 땐 낯짝 두껍게 잘도 받아 처먹더니 말 참 곱게도 하시네요.
이따위로 밑바닥 인생 사는 게 불쌍해서 가엾게 여겨줬더니 남의 재산 훔쳐서 제 배떼지나 채우는 돼지 같은 걸 내가 일자리까지 봐줘야 해? 평생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요, 평생! 당장 내 일자리 돌려래. 그게 어떤 자리인데? 준다고 했잖아.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돌려내. 돌려내라고. 제 어미한테 하듯 뗐으면 봐줄 줄 아나 보죠. 미성숙하기 짝이 없는 태도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듣다 못한 남편이 전화기를 빼앗아 모자란 제 형에게 호통을 쳤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심한 놈아. 네 놈이랑은 악연도 여기서 끝이야. 인간이면 어떻게 너 같은 모자란 놈 일자리까지 알아봐준 재수씨 물건까지 훔쳐다 그걸 흥청망청 써? 제 손으로 10원짜리 한 장 벌어본 적 없는 무능한 놈이 앞으로는 네 놈 굶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네 어미랑 손가락이나 빨면서 잘 살아봐. 더는 내 놈 뒷바라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절연 선언이었어요. 진작 갖다 버렸어야 했는데 가족도 아닌 저런 것들 남한테 기생해서 피나 빠는 것들 진작에 내다 버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일견 후련해 보이는 남편 얼굴을 보니 저 사람 인간 말종 본가 식구들에게 풀려난 대가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러고도 시무란 여자가 집까지 찾아와 발광을 떨었습니다. 저희야 절연선언했으니 문도 열어주지 않았지만 혼자 약이 올라 고래고래 악쓰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이 악독한 것!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족을 버려? 이미 구해준 일자리까지 빼앗아서 내 아들을 저렇게 서럽게 만들어야 했어? 감히 피해자 행세를 하는 가해자는 경비실에 연락해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저는 저 인간들하고 확실하게 인연 끄는 것만으로 되었다 싶었는데 남편이 기어이 경찰에 절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직접 CCTV 영상까지 복사해다가 용의자 정보까지 넘기면서 말이죠. 버린 셈 치긴 뭘 버린 셈 쳐. 그동안 나 뜯긴 것도 억울한데 당신까지 그런 꼴 당하도록 절대로 안 둬. 증거가 확실하니 시모는 곧장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고 엄마 때문에 취직 자리 날아갔다며 징징대던 아주버니가 벼랑간 들이닥친 경찰에 수갑까지 차고 끌려간 제 모친 뒤를 줄줄 울며 쫓아갔습니다. 현성아, 재수씨,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 절대로 취직 자리로 징징대지 않을 테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 금 꼭 갚을 테니까 우리 엄마 좀 풀어줘, 제발. 아이고 연성아, 너 아니면 우리 당장 길바닥에 나 앉아 굶어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그래도 네 형이고 내가 네 엄마잖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게 누구인데요. 세상에 어떤 어미가 자식집 문을 따고 들어와서 며느리 재산을 훔쳐갈 생각을 해요. 가족이면 그렇게 못하지. 평생 내 남편한테 빨대 꽂고 피 빨아놓고 이제 와서 가족 들먹이면 서로 우습지 않겠어요? 가족? 누가 당신 가족이야? 어린애를 평생 방치해놓고 어미로서 해야 할 것 하나도 안 하고 나한테 기생해서 살아놓고는 이제 내 식구 피까지 빨려고 들어? 당신들 같은 것들은 절대로 내 가족 아니야. 이전에도 그런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어. 나한테 가족은 여기 내 아내랑 우리 애들, 장인 장모님 뿐이야. 울며 불며 사정하는 것들에게 그동안의 분노를 쏟아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남편이 절대로 저들을 용서할 리가 없었어요. 저 역시 그가 그동안의 서름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씻어내릴 수 있도록 실컷 분풀이하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와 훔쳐간 금에 대한 차용증까지 작성하고 나서야 유치장에서 나오게 해주었습니다. 살려달라면 난리치던 것들도 모진 유치장 생활에 피죽이 되고 나서야 기가 팍 죽어 절연하겠다는 저희 부부 말에 군말 없이 따르더군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저희 부부에게
비독촉까지 받게 될 테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만요. 그렇게 구질구질한 거머리들을 저희 가족에게서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이런 식으로 인연이 파탄나서 내 남편에게 상처로 남지는 않았을까 걱정스러웠으나 그 어떤 때보다 후련해 보이는 남편 표정을 보고서 역시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나 막내 아들 뜯어먹으며 일 한 번 하지 않던 여자가 근근히 부업으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간신히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식 새끼 모진 세상에서 힘들게 돈 벌 때 세상 편히 살다가 그 얼마 안 되는 부업 하나도 얻으려면 고개 조아리고 싫은 소리 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밥벌이라는 걸 그 나이 먹어서라도 알게 되었으니 조금은 배우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들 서로 투닥거려도 우애 좋게 지내는 모습 보면서 자기와는 다른 행복으로 충만한 유년기를 보내는 아이들 보며 남편도 가슴속에 화가 많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서로 귀한 존재로 아껴주면서 앞으로도 서로 잘 보듬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